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요즘 밤에 자다가 깬 적 없으신가요? 종합소득세라는 단어만 떠올라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평생 직장에서 받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떼어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종합소득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세금 걱정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4050 프리랜서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신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프리랜서라고 해서 모두 사업소득자는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대부분의 40대, 50대 프리랜서 분들은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업자 등록증 없이 여러분의 전문성과 노동력을 활용해서 수입을 얻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사, 번역가, 컨설턴트, 디자이너 등으로 활동하시면서 회사나 클라이언트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여러분이 월급 100만 원을 받는다면 실제로는 96만 7천 원만 받게 됩니다. 나머지 3만 3천 원, 즉 3.3%가 바로 세금으로 미리 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3.3%는 여러분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선납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3.3%를 냈는데 왜 5월에 다시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이 벌어들인 총수입과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경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총 1,200만 원을 벌었는데 업무용 소프트웨어 비용 200만 원, 통신비 100만 원, 교육비 50만 원 등 총 350만 원의 경비를 썼다면 실제 소득은 85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소득을 계산한 후에 최종 세금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이미 낸 3.3%가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더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비 처리를 제대로 하면 오히려 세금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꼼꼼하게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혹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반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3.3%의 원천징수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매년 5월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 과정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인적용역 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절반 이상의 길을 다 온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핵심에 들어갑니다. 바로 장부 기장과 경비 처리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부 기장이라고 하면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팔아서 얼마를 벌었고 그것을 팔기 위해 얼마를 썼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서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쓰듯이 사업도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4050 프리랜서 분들은 대부분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와 달리 수입과 지출을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복잡한 회계 지식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엑셀을 잘 다루신다면 엑셀로 관리하셔도 되고 아니라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의 간편장부 기능을 사용하거나 3.3이나 자비스 같은 전문 앱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경비 처리입니다. 경비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이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므로 경비를 제대로 처리하면 실제 납부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총 1,200만 원을 벌었는데 업무용 소프트웨어 비용 200만 원, 통신비 100만 원, 교육비 50만 원 등
총 350만 원의 경비를 썼다면 실제 소득은 85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비 처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독료입니다. 포토샵, 일러스트, 캐드 또는 협업도구 같은 월간 구독료는 모두 경비가 됩니다. 두 번째는 통신비인데 휴대전화 요금과 인터넷 요금 중 업무에 사용한 부분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업무 80%, 개인 20%로 사용한다면 휴대전화 요금의 8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비입니다. 여러분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들은 온라인 강좌, 세미나 참가비, 자격증 시험료 등이 모두 경비가 됩니다. 이것은 특히 4050 프리랜서 분들에게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실력을 갱신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도서비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책 구입비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통비와 숙박비입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이동한 경우에 택시비, 버스비, 기차비, 항공료, 그리고 필요하다면 숙박비도 포함됩니다. 여섯 번째는 업무 관련 접대비입니다. 클라이언트와 만나 커피를 마신다거나 식사를 한 비용도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 총 수입의 0.5%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일곱 번째는 사무실 임차료나 공동작업공간 비용입니다. 만약 집의 한 방을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그 방의 면적에 해당하는 월세나 전세금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빙 자료입니다. 세금 전산으로 처리될 때 혹은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모든 경비는 증빙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은행 송금 내역 등을 꼼꼼하게 모아두어야 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매월 1일이나 월말에 한 번씩 시간을 내어 그 달에 나온 모든 영수증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세금 폭탄을 피하게 해주고 심지어 환급금을 받게 해주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혹시 장부기장이 정말 어렵게 느껴진다면 세무 전문가나 세무 플랫폼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소정의 비용이 들지만 그것으로 인한 세금 절감과 정확한 신고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바로 공제와 감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세금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황금 열쇠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최종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먼저 소득공제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모두 소득공제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히 프리랜서 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개인형 IRP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저축하는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혜택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연금저축계좌에 최대 6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개인형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저축하면 이렇게 합산해서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여러분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900만 원에 16.5%를 계산하면 약 148만 5천 원을 세금에서 직접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절세 효과입니다. 개인형 IRP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이 스스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면 이자를 받고 펀드나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받을 때도 세제 우대를 받으니 장기적인 노후 자산 관리 전략에서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개인연금 저축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IRP 합산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하며 가입이 정말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이것은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정부가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경영난으로 폐업할 때나 사망했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해주는 보험과 같은 성격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내용인데 여러분이 매달 납부하는 노란우산공제 보험료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납부한다면 이 600만 원 전체가 여러분의 과세소득에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면 16.5%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약 99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4050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제도입니다. 이 나이대에는 퇴직금도 받았고 자녀 교육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목돈이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 수입이 끊긴다면 노란우산공제가 여러분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누적된 공제부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여러분의 재기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공제부금에 대해 연 3% 수준의 복리 이자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을 절감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자산도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같은 소득을 벌어도 내는 세금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공제는 절세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권리를 누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바로 신고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모아둔 장부와 영수증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장신고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추계신고입니다. 이것은 장부 없이 세무서에서 정해준 비율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비가 많은 경우에는 기장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쓴 경비를 정확히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추계신고는 세무서에서 정한 기준경 비율을 사용하므로 실제로 더 많은 경비를 썼어도 그 기준경 비율만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장부를 작성하신 분들은 기장신고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고는 매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신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입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이므로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어디서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고 놓칠 수 있는 공제 항목도 찾아줍니다. 다만 수수료가 드는 것이 단점입니다. 보통 기장신고 수수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대입니다. 세 번째 방법, 그리고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활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세무 플랫폼입니다. 3.3, 자비스, 탁스비 같은 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홈택스보다 훨씬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앱에서 수입과 경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고 서류를 작성해 줍니다. 수수료도 세무사보다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보통 수만 원대의 수수료만으로도 신고를 도와줍니다. 제 개인적인 추천은 첫 해에는 세무 플랫폼을 이용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실 수 있고 다음 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혹은 2회 정도는 플랫폼을 이용하시고 패턴이 익숙해지면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 정확성입니다.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둘째, 완전성입니다. 한 해의 모든 수입과 경비가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증빙입니다. 모든 항목에 대해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이 증빙이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절세 전략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연금저축 600만 원과 개인형 IRP 300만 원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합산 900만 원에 대해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노란 우산 공제에 월 50만 원씩 600만 원을 납부하면 추가로 약 99만 원의 소득공제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050 프리랜서가 해야 할 현명한 재정 관리입니다. 세금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노후 자산도 차곡차곡 쌓이고 경영난에 대비한 안전망도 구축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4050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혹시 복잡하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인저경력 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끝난 것입니다. 두 번째, 경비를 꼼꼼하게 기장하세요. 매달 조금씩 시간을 들여 영수증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세금 폭탄을 피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세 번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개인형 IRP와 노란 우산 공제는 단순한 세금 절감을 넘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55세, 60세 이후에 이 자산들이 여러분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하세요. 홈택스든 세무 플랫폼이든 정확하고 빠르게 신고하면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말 응원합니다. 평생 직장의 울타리에 있다가 새로운 길에 도전하신 여러분의 용기가 정말 멋있습니다. 처음에는 세금 때문에 걱정도 많고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차근차근 실행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이 길을 성공적으로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에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번 돈입니다. 그 돈을 불필요하게 세금으로 내지 않기 위해서는 공제와 감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절세가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